나경원 딜레마가 그래서 대법관 문제하고 얽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. 나경원 딜레마, 용산은 안 그런데 점점점. 예, 요게 나경원 딜레마까지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하면은 알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예, 바로 어제도 제가 주요 이슈로 이슈 1에서 설명을 드렸죠. 신년에 각종 주요 매체에서 쏟아지는 여론조사의 향방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렸는데요. 거기에 아직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라고 선언도 안 한 나경원, 바로 전 원내대표죠. 나경원이 몇몇 그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아직 나경원은 당대표를 내가 하겠다, 출마하겠다라는 것을 선언하기도 전인데, 예, 이쪽 그 자유우파 쪽에 계신 분들이 나경원은 정통보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그런 내용의 여론조사가 꽤 많이 있었는데, 그렇다면 나경원이 끝까지 출마를 할 것이냐, 왜 대통령실 쪽에 자꾸 이렇게 어떤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, 아니면 흐름을 보고 있는 것 같다,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, 용산은 안 그런데, 그러니까 용산에서 이 대통령실이란 얘기죠. 예, 윤 대통령의 의중, 즉 윤심이 나경원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즉 다시 얘기해가지고 윤석열을 비롯한 대통령실에서는 당대표를 다른 사람이 해야, 다른 사람으로 조금 더, 물론 지금까지 한 번도 누가 좋다라는 것을 그건 뭐 얘기를 해도 안 되고, 그렇죠? 윤 대통령이 얘기를 해도 안 되고 얘기를 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저출산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? 그때 나온 얘기가 그렇습니다. 나경원 후보는 저출산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아주 난제 중에 하나였죠. 그것을 맡음으로써 자연적으로 교통정리가 된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요. 그런데 나경원이 여론조사에서 자꾸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만 대상으로 하면은 나경원 후보가 1위가 되는 여론조사가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서너 번 그런 게 나오니까, 야, 이거 이 정도까지면은 나경원이 마음이 흔들릴만 하겠다. 이제 이 여론조사를 등에 업고 대선을 당대표에 출마를 하겠다라는 것이 또 일각에서 나온 얘기고요. 제가 요새는 뭐 제 전화를 어제도 했더니 받지를 못하더군요. 네. 제가 나름대로 직접 본인에게 전화를 해서 좀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습니다만은, 글쎄요, 요새 아마 그런 전화가 하도 많이 왔기 때문에 전화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, 전화를 마침 받아도 앞으로 후보 등록이 2월 초에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더 구심해 보겠다, 아마 그 정도로 답변을 할 겁니다. 출마를 내가 할 것이니 많이 도와달라, 또는 나 출마 안 할 것이다 라고 지금은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, 한 달 정도 시간이 더 있기 때문에 후보 등록일입니다. 2월 초. 예, 그때까지 여러 이쪽 얘기를 들어서 생각을 정리하겠다, 그때까지 기다려달라라는 얘기만 아마 할 겁니다. 틀림없이. 제가 그걸 알면서도 얘기를 했는데, 그 주변 사람들을 제가 탐문을 해볼 때는 본인이 이렇게 여론조사 1위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본인이 흔들리고 있다, 그래서 이 출마 쪽으로 좀 기울어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내용까지는 제가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 제가 취재를 했는데요. 네, 또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. 또 한 가지 변수. 예, 이거는 뭐 방송에서 얘기하기가 조금 그런데, 네, 나경원 의원, 전 의원이죠. 네, 남편이 있습니다. 판사입니다. 판사. 예, 이름도 김재호 판사라고,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. 예, 김재호 판사라고 현직 판사인데, 이 김재호 판사가 지금 대법관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. 예,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는 오히려 윤석열과 나경원의 그 관계보다도 같은 법조계에 오래 근무를 했던 윤석열이 김재호 판사와의 그 관계가 또 더 돈독하다는군요.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,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추어진 김재호 판사를 대법관으로 지금 윤석열 정권 정부 임기 내에 대법관으로
이 발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것이죠. 네. 예, 제가 취재를 해도 그까지는 이제 팩트입니다. 예, 지금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는데 바로 그런 움직임에서 나경원 의원까지 당대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 부부가 한쪽은 뭐 대법관이고 한쪽은 당대표라고 하면은 글쎄요. 그건 뭐 좋은 그림이 아니겠죠. 네. 좋은 그림이 그리고 상당히 대통령실로서는 부담스러운 한 사람은 대법관 한 사람은 당대표라면 그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이 김재호 판사가 대법관으로 가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면은 나경원은 주저앉을 것이고 대법관으로 가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이 되면은 나경원이 출마하는 것이고 예, 지금 상황이 딱 그 상태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예, 될 걸로 보입니다. 예, 남편 그 대법관 문제와 이게 연결이 돼 있다 하는 얘기, 네, 바로 여러분들께서 그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요. 예, 이것이 글쎄요,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 썩 그렇게 바람직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예, 오히려 프라이빗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법관이라는 것이 뭐 그다게 개인적인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대한민국의 중요한 예, 공공성을 띈 또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. 그래서 나경원 딜레마가 그래서 이 대법관 문제하고 얽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지금 단지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놓고 보면은 나경원이 1등 나오는 여론조사가 꽤 있기 때문에 아마 나경원이 결심만 하면 출마 선언하면은 계속해서 1등 또는 뭐 2등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텐데요. 예, 그래서 나경원이 막판까지 이 저울질을 하는 것이 바로 남편의 예, 대법관이란 문제, 예,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, 예, 그리고 또 뭡니까? 싫든 좋든 간에 저출산 대책위 부의장이라는 예, 큰 감투를 줬는데 그것을 땅에 떨어뜨리고 나 당대표 할래요 라고 하면은 그것도 또 사실 도의적으로 안 맞는 얘기죠.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 저런 것들이 엮여서 이 출마 선언을 지금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. 그러니까 윤심과 뭡니까 대통령실의 의중을 한 달 동안 지켜보고 아마 1월 말 2월 초에 결정을 내릴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. 현재로서는 출마 가능성이 더 주저앉을 가능성입니다. 더 크다라는 것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교환이 오빠 강추 꽃영감님이 가로 열고 내 생각 이렇게 내셨군요. 민노총은 종북 조폭 세력입니다. 우리가 멸병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. 해가님, 금빈님, 보리스님. 저도 한교안의 한 표입니다. 우리 보리스님도 말씀해 주셨군요. 나경원 대신 윤통합은 마찰이 심할 것 같네요. 뿔도님, 그렇죠? 네. 김 박사 말씀대로 하시면 정확합니다. 구름나그네님. 네. 짝짝짝짝 말씀을 해주셨네요. 구름나그네님. 네. 감사드리고요. 네. 네. 나경원 딜레마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네. 욕심인 것 같네요. 나경원, 예, 도인님. 네.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. 황이냐, 나냐. 예. 우리 박경련님은 황이냐, 나나, 두 분을 생각을 하시는군요. 생각은 멋대로 단합되면 단결로, 예. 금비님이 아주 죽비 같은 말씀을 해주셨네요. 생각은, 즉, 지지 후보는 각자의 정치적인 지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지 후보는 다를 수가 있어도 딱 결정이 되면 단합이 되면은 단결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필요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또 이 슬로건으로 금비님이 말씀해 주셨네요. 네. 예, 자녀가 장애인 나경원 뭐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요, 이 장애인 자녀 얘기는 제가 오늘은 뭐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윤석열 신중히 당대표가 되어야 합니다. 박대수님. 안녕하세요. 항상 응원합니다. 올해도 화이팅입니다. 우리 김용님이 들어오셨네요. 예, 김용님도 올해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화이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네. 예, 세 번째 이슈, 나경원 딜레마까지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.